어디 또 있니? 아이 자꾸 좀 그거라. 경계를 풀어줘. 아빠, 그거 첫 번째잖아요. 맞아. 다시 순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맞아. 어디? 1, 2, 3, 4. 같아, 달라, 우리 몸. 내 몸 알기. 남녀의 차이와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 생명의 탄생 과정을 통해 내 몸의 생김새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생김새도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모두 남자이거나 여자, 둘 중 하나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 몸집이 크면 남자? 머리가 길면 여자? 그냥 봐서는 잘 몰라. 남자와 여자가 진짜 다른 부분은 옷으로 가려져 있거든. 옷을 벗었을 때 음경이 있으면 남자야. 흔히 고추라고 부르는 곳이지. 음경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잘 보여. 옷을 벗었을 때 음순이 있으면 여자야. 흔히 잠지라고 부르는 곳이지. 음수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여. 남자는 오줌 구멍이 음경 끝에 있어. 그래서 서서 음경을 잡고 오줌을 넣어. 여자는 오줌 구멍이 음순 안에 있어. 그래서 앉아서 오줌을 넣어. 음순 안에는 아기가 나오는 구멍도 있어.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음수는 다르게 생겼어. 둘 다 소중한 곳이어서 늘 깨끗이 해야 해. 날마다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고 함부로 만지지 마. 병균이 들어가면 아플 수 있거든. 남자와 여자의 몸은 자라면서 변해. 중학생쯤 되면 남자는 어깨가 넓어지고 여자는 가슴과 엉덩이가 커져. 그런데 겨드랑이와 음순에 털이 나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몸이 한창 변할 때는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해. 불쑥불쑥 짜증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 슬펐다 하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어른으로 변하는 때를 사춘기라고 해. 사춘기가 되면 변하는 게 또 있어. 남자는 고안에서 아기씨인 정자를 만들어. 여자 몸속에 있는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기씨인 난자를 내보내. 남자와 여자가 어른이 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게 돼.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지.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에서 쑥쑥 자라. 아기는 엄마와 이어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도 얻고 숨도 쉴 수 있어. 9달쯤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 엄마의 자궁과 이어진 질을 통해 밖으로 나온단다. 아기는 이제 스스로 숨 쉬고 먹으며 자랄 거야. 엄마와 이어져 있던 탯줄은 필요 없지. 탯줄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배꼽이야. 아기들은 언뜻 보면 다 똑같아. 보송보송한 머리에 팔다리를 바동바동. 그래도 어떤 아기는 남자고 어떤 아기는 여자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귀여운 아기 좀 봐. 남자와 여자의 몸은 다르지만 사랑으로 태어난 우린 모두 소중해. 우리는 모두 남자이거나 여자야.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많지. 같아도 달라도 소중한 우리 몸을 아껴줘. 생각 꼭꼭.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를까? 남자와 여자는 몸에서 다른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을 찾아 동그라미하고 이름을 써보세요. 음경과 음수는 소중한 곳이에요.
그림을 살펴보고 바른 행동을 하는 친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요. 자꾸자꾸 함부로 만져요. 속옷을 날마다 갈아입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아기는 모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서를 잘 생각해보고 순서대로 동그라미 안에 번호를 써보세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날 준비를 해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아기가 생겨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쉬고 영양분을 얻으며 자라요. 9달쯤 지나면 아기가 밖으로 나와요. 자기 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세요. 권영인, 다원가족연구소 소장. 아이들의 성 개념은 인지 발달과 함께 발달합니다. 만 2세쯤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구분합니다. 만 3세쯤에는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히 알지만 치마를 입으면 여자가 되고 머리가 짧으면 남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5세쯤에는 자신의 성별이 입는 옷이나 머리 모양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지요. 이런 성 개념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성기에 호기심을 보이고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어른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기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고추 보인다, 아이 부끄러워, 지지니까 만지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성기를 소중하게 느끼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성을 부끄러운 곳으로 여기고 자기 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목욕하는 시간을 이용해 성기를 비롯한 남녀 신체의 구조의 특징과 차이를 알려주며 자기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솔루션. 엄주아, 초등학교 보건교사. 아이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엄마 뱃속의 아기씨 난자와 아빠 뱃속의 아기씨 정자가 만나 아기가 되었고 엄마 뱃속의 아기집 자궁에서 무럭무럭 자란 다음 엄마 다리 사이의 구멍, 질을 통해 나왔다 정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초음파 사진이나 백일 사진, 돌 사진 등을 함께 보며 아이 스스로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성기의 명칭이 어려워 보이는데 꼭 써야 하나요? 성교육은 몸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 코, 입처럼 몸의 각 부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성기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우리 몸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 3세쯤에는 정확한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추, 잠지, 아기씨, 아기집 등 쉬운 단어를 사용하지만 어휘력과 이해력이 자란 만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음경, 음순, 난자, 정자, 자궁 등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자아 정체성 찾기. 남자다운 것과 여자다운 것을 구별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주체적 태도를 익힙니다. 안녕, 나는 김도윤이야. 이제 곧 7살. 멋진 남자아이지. 내 방도 이만큼 멋져. 내가 좋아하는 물건 좀 봐. 척척 블록을 쌓고 자동차를 싱싱. 남자아이라면 다 이러고 노는 거야. 가끔 인형놀이도 하고 싶지만 참아야 해. 참아야지. 남자가 인형 좋아한다고 놀림받으면 어떡해.
비행기 위는 높으면 백두산. 누나랑 미용실에 갔어. 꼬불꼬불 파마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남자가 파마라니 이상하잖아. 그래서 늘 그랬듯 짧게 잘랐더니 머리가 삐죽삐죽 밤송이 같아.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놀이공원에 갔어. 누나가 유령의 집에 들어가자고 했지. 무서웠지만 꾹 참고 따라갔어. 놀라서 오줌 쌀 뻔한 건 비밀이야. 인형탈을 쓴 사람들도 무서워. 괴물일 수도 있잖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건 정말 싫어. 무섭다고. 그래도 말은 안 할래. 난 남자잖아. 난 매일매일 태권도장에 가. 남자아이는 다 태권도를 배우니까. 그런데 다리가 후두루둘. 아유, 힘들어. 주말에는 축구도 해. 아야, 공에 맞고 꽈당 넘어져도 엉엉 울 수는 없어. 남자는 울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픈 건 싫어. 딴 거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것저것 떠올려 봤지만 뭘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 마술, 무용, 스케이트, 그림 그리기, 꽃꽂이, 피아노, 바둑. 누나가 쿠키를 만들러 간대. 쿠키라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지. 재미있을 것 같지 뭐야. 그런데 여자애들만 잔뜩 있으면 어쩌지? 원래 그런 건 여자애들이 좋아하잖아. 걱정되지만 한번 가볼까? 우와, 재미있어. 하얗고 포슬포슬한 밀가루가 곱게 체에 걸러지는 순간 내 온갖 걱정은 멀리 날아갔어. 말랑했던 반죽이 바삭하게 구워지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를 맡으니 그저 즐겁기만 했지.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최고였어. 내가 구운 쿠키를 맛보더니 모두 엄지손가락을 척 드는 거야. 누나는 자기 쿠키보다 맛있대. 엄마는 나한테 배워야겠대. 아빠는 가게를 차려도 되겠다고 했어. 남자가 쿠키를 만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 옷을 사러 갔어.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을 골랐지. 남자가 분홍색을 입으면 이상하다고 할까봐 말 못했는데 정말 잘 어울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지. 내가 좋아하는 라면처럼 꼬불꼬불하게. 이번에는 마음에 쏙 들어. 나는 요즘 매일매일 신나고 재미있어. 하고 싶은 게 많아졌거든. 너도 나처럼 해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상관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생각 꼭꼭.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바지 입은 아이와 치마 입은 아이 중 한 명을 고르세요. 그런 다음 옷과 신발을 색칠하고 머리 모양을 그려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꾸며보세요. 남자만 될까? 여자만 될까? 친구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바른 생각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남자는 파란색이 어울려. 파란색 옷이 더 잘 어울려. 여자는 분홍색 옷이 더 잘 어울려. 좋아하는 색깔, 어울리는 색깔은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는 엉엉 울면 안 돼. 여자는 큰 목소리로 말하면 안 돼. 누구든 울고 싶으면 울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남자는 로봇을 좋아해요. 여자는 인형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장난감은 남자, 여자와 상관없이 사람마다 달라요. 축구는 남자가 하는 운동이에요. 소꿉놀이는 여자가 하는 놀이예요.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놀이를 하면 돼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권영인, 다원가족연구소 소장.
남자니까 이래야 하고 여자니까 이래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 태도와 할 일이 달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별되고 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정도는 예전과 다르지만 지금도 이러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여자아이는 분홍, 남자아이는 파랑, 남자는 자동차, 여자는 인형 등의 구별을 여전히 볼 수 있지요. 성 고정관념에 따라 남자다운 것과 여자다운 것을 정해놓으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발달시킬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편견을 배우게 되지요. 이러한 생각은 성차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성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에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먼저 나다움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솔루션, 엄주아, 초등학교 보건교사. 아이가 특정 색깔과 무늬의 옷만 입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특정한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은 개성이나 취향의 발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시기가 지나면 아이 스스로 집착해서 벗어나죠. 다만 미디어에 등장하는 수동적인 공주나 영웅에 집착하여 아이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성고정관념에 벗어난 미디어를 접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 내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평등은 가족들이 상황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빠, 엄마 모두 서로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봄과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일을 도와준다며 생색을 내거나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무리 집안일을 많이 해도 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젓가락 엄마, 몸 자존감 높이기. 외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아린의 유치원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해요. 부모님들이 특별 선생님으로 오시는 날이거든요. 아리도 친구들도 복도 쪽을 힐끔거려요. 자, 모두 모여요. 네. 다들 와다닥 달려가 자리에 앉아요. 우리 엄마다. 맨 처음은 아리 엄마의 노래 시간이에요. 하하하 반가워요. 우리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친구들이 아리 엄마를 따라 노래해요. 그런데 한별이만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요. 엄마 곰도 뚱뚱해. 아리 곰도 뚱뚱해. 아리는 약이 올랐지만 꾹 참았죠. 이번엔 한별이 엄마의 이야기 시간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맨 앞에서 듣던 한별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지. 모두들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리만 왠지 짜증이 났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별이가 아리에게 소곤거렸어요. 우리 엄마 예쁘지? 아리가 가만히 있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엄마는 뚱뚱하더라. 아리는 벌컥 화가 났죠. 우리 엄마가 뭐? 아리는 집에 가서도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 한별이가 자기 엄마만 예쁘고 엄마는 뚱뚱하대. 뚱뚱하면 안 예쁜가? 응, 날씬하면 더 예쁘잖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딸이 속상해하니까 엄마도 살을 빼야겠다. 아리야, 저녁 먹자. 식탁 한가득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앞에는 달랑 콩 하나일 뿐이에요. 엄마도 오늘부터 살 뺄 거야. 아리 친구들이 아리 엄마 예쁘다 할 정도로 날씬하게. 그래도 콩 하나는 너무 적은데. 아리는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천둥 치는 소리에 아리가 벌떡 깨어났어요. 엄마,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리야, 괜찮아? 엄마가 젓가락처럼 가늘어요. 엄마 이제 날씬하고 예쁘지? 아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젓가락처럼 바짝 마른 엄마는 힘이 없어요. 아리는 젓가락 엄마를 부축해서 겨우 버스 타는 곳까지 갔어요. 아리의 엄마를 본 한별이는 깜짝 놀랐어요. 너네 엄마 갑자기 날씬해졌네. 그런데 아리는 한별이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아리네 집은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기운 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맛있는 저녁밥도 차리지 않았지요. 아리야, 많이 먹으면 살찌고 살찌면 안 예뻐. 마침내 아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으아, 젓가락 엄마 싫어. 원래 엄마로 돌아와요. 엄마. 아리야, 왜 그래? 무서운 꿈 꿨어? 엄마가 아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다, 우리 엄마.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예뻐. 뚱뚱해서 안 예쁘다더니. 아니, 엄마가 진짜 제일 예뻐. 엄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 엄마도 지금 엄마가 좋아. 그날 밤, 아리와 엄마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리야, 우리 몸은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물건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아주 고맙단다. 아리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음 날, 아리가 한별이에게 말했어요. 한별아, 우리 엄마는 지금 엄마 몸이 좋대. 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예쁘다, 못생겼다 할 필요 없어. 한별이는 아무 말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아리는 기분이 최고예요. 야호! 놀이터로 달려가며 아리가 외쳤어요. 나도 내 몸이 좋아. 생각 꼭꼭. 내 얼굴 어때? 거울로 내 얼굴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표정도 지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표정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난 내 몸이 좋아. 사람마다 몸의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몸이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기 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권영인, 다원가족연구소 소장. 자기 모습에 관한 생각을 신체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어른들이 자기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믿는 어른의 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외모를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2, 3세 아이들은 자기 생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해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자기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4, 5세쯤 되면 실질적인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듣거나 비교를 당하게 되면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예쁘다 또는 멋지다라고 평가되는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을 비하하게 되지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몸과 자기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 솔루션, 엄주화, 초등학교 보건교사. 아이가 외모 때문에 친구에게 놀림당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외모 때문에 놀림을 당한 아이는 자기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아이가 외모 평가에 대항할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네가 그렇게 놀리면 기분이 나빠 라고 자기 기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친구가 계속 놀리면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언어 폭력으로 인식하고 친구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몸은 물건처럼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아이가 연예인의 외모를 동경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부모님이 남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외모 평가를 들으면서 자기 외모를 평가해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외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에는 똑같은 몸이 없고 몸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걸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라서 있는 그대로 이쁘다는 부모의 격려와 사랑은 아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경계를 지켜줘. 경계 존중하기.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기본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키고 존중할 줄 압니다. 집 주변에는 담이 있어.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 세탁소와 미용실 사이에는 벽이 있지. 사람들이 두 가게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구별하는 선을 경계라고 해. 집을 둘러싼 담처럼 사람에게도 자신을 둘러싼 경계가 있어. 담을 함부로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경계도 함부로 넘으면 안 돼. 하지만 사람의 경계는 담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친하다고, 어리다고 허락 없이 남의 몸을 만져. 그건 경계를 넘는 행동이야. 보이지 않는 경계를 어떻게 아냐고? 누가 내 경계를 넘어오면 기분이 나쁘단다. 여기서 누가 기분 나빠 보여? 왜 그럴까? 참 귀엽게 생겼네. 요, 같이 가자. 손 좀 만져보자. 아유, 포동포동하네. 가족 간에는 경계가 느슨해. 우리 엄마인데 가슴 좀 만지면 어때? 내 딸인데 엉덩이 좀 쓰다듬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가족 간에도 경계는 지켜야 해. 혹시 친구가 네 자리를 차지하거나 말도 없이 네 물건을 가져간 적 있니? 그때 기분이 안 좋았다면 그건 친구가 함부로 너의 경계를 넘어왔기 때문이야. 여기 놔둘게. 아이 줘봐. 밀어버려야지. 이거 좋아 보인다. 경계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의 집에 갈 때는 벨을 딩동, 남의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똑똑, 남의 물건을 빌릴 때는 먼저 허락을 받으면 돼. 경계를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 민우야, 나 재훈이야. 띵동. 이거 빌려줄래?
똑똑똑. 수진아, 들어가도 돼? 선 밖에 있을게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살고 내 방에 내 물건을 두듯이 각자의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지. 몸과 물건, 자리에 경계가 있듯이 마음에도 경계가 있어. 마음의 경계도 다른 경계처럼 함부로 넘으면 안 돼. 꽃집을 차려볼까? 공룡은 정말 멋져.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낚시가 좋아.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무시해.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대신 이야기할 때도 있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게 바로 마음의 경계를 넘는 거야. 꽃을 키우면 벌레가 생기니 치워버려요. 준이는 이제 다 커서 공룡 안 좋아해요. 아빠, 난 물고기 싫어요. 낚시 말고 다른 거 해요. 인형놀이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무심코 뱉은 말이 경계를 넘을 때도 있어. 누군가 숨기고 싶은 일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점수를 매기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재미삼아 떠들어. 어떤 사람 이야기를 재미삼아 떠들어.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지? 누나, 재훈이 좋아하지? 한글도 모르면서 누나 울보라고 말할 거야. 너 저번에 오줌 쌌지? 발바닥에 빨간색 점 있잖아. 네 코는 완전 돼지 코거든. 경계를 넘는 말은 때로 주먹보다 더 아파. 자, 미운 말을 먹게 하는 빵 폭탄이 준비됐어. 누구한테 던지고 싶어? 어제 준이 바지 찢어졌어. 윤이가 오늘 치마 입었네. 준이는 줄넘기를 못해. 윤이가 빌려준 책 재미있었어. 준이가 지은이 좋아한대. 윤이는 숫자를 거꾸로 쓰더라. 말뿐이 아니야. 눈으로도 경계를 넘을 수 있어. 내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라고 하는 것. 내가 보여주기 싫은데 보는 것도 경계를 넘는 거야. 누가 그러고 있니? 여기서 갈아입기 싫어. 내 동영상 보는 거 싫어. 사진 찍는 거 싫어. 치마 속을 들여다보면 안 돼. 나의 경계는 나를 지켜주는 선이야. 서로 경계를 지키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지낼 수 있어.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 경계를 지켜줘. 생각 꼭꼭. 경계를 넘지 마. 경계를 넘는 친구들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해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맞는지 선으로 이어보세요. 친구 몸을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돼요. 놀리는 말로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경계를 아는 사람은 누구?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경계가 달라요. 그림 속에서 경계를 잘 지키는 친구들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경계에 익숙해지게 도와주세요. 권영인, 다원가족연구소 소장. 경계란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원래 아이가 편하게 느끼는 신체적, 감정적 접촉의 정도를 뜻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딱딱한 경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드나드는 약한 경계, 서로 편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지켜주는 융통성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에는 융통성 있는 경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즉,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터치와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융통성 있는 경계를 가지면 아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도 부모의 경계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기 경계를 존중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튼튼한 자아를 길러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게 됨은 물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솔루션. 엄주아 초등학교 보건교사. 아이가 벌거벗은 엄마나 아빠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함부로 만져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와 성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몸을 보려고 하거나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럴 때 적합한 성교육을 통해 호기심을 해소해 주어야 하죠. 평상시에 남녀의 신체 차이, 생식기의 올바른 이름, 어른과 아이의 신체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와 함께 남녀가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교육하세요. 너의 몸도 소중하고 엄마 아빠의 몸도 소중하다.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장난감처럼 여기면 엄마 아빠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해주세요. 친구가 좋다고 자꾸 안거나 만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아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피도록 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상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친구의 거절에 상처받는 것은 행동에 대한 거절과 자신에 대한 거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이 싫다고 말한 것이 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 만지는 것 등의 특정 행동인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